공법, 개발행위 허가, 성장관리 계획, 한방에 정리. 안녕하세요. 까칠한 양반입니다. 까칠한 양반. 이번 영상에선 개발행위 허가와 성장관리 계획에 대한 설명과 암기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역시 자주 출제가 되고 있는 만큼 잘 알고 있어야 하지만 크게 복잡하거나 어렵지는 않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여러분의 합격에 도움을 드릴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우선 개발행위 허가의 원칙은 다음에 해당하는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요약해서 정리하면 토지의 형질 변경, 절토, 성토, 정지, 포장, 형상 변경, 공유 수면 매립 등 경작을 위한 토지 조성에는 허가가 필요 없습니다. 토석의 채취, 흙, 모래, 자갈 등 채취, 단 토지 형질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외합니다. 토지의 분할, 나대지의 분할 시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제외됩니다.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녹지지역, 관리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울타리 밖에 1개월 이상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입니다. 이건 대부분 토토토 건물이라고 외우고 계실 겁니다. 물건 쌓아놓는 행위에서 녹관자 지역은 허가 받아야 하는데, 농림지역은 1개월 이상 밖에 물건을 쌓아둬도 허가 안 받아도 됩니다. 여기서 계속 헷갈리는 게, 경작을 위한 토지 형질 변경은 허가를 받지 않는다고 했는데 예외적으로 경작이지만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작이지만 허가를 받는 경우는 농작물에 영향을 주는 경우, 수질 오염 또는 토질 오염의 우려가 있는 경우, 지목 변경이 수반되는 경우, 단, 전, 답 사이의 변경은 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옹벽 설치 또는 2m 이상 절토, 성토가 수반되는 경우입니다. 근데 딱 봐도 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들입니다. 그래도 따로 외우실 분은 농지 오염 2m 벽 설치로 외우면 됩니다. 추가로 알아야 할 내용은 도시군 계획사업, 즉 도시군 계획시설사업,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은 개발 허가 대상이 아니고 인가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허가, 불허가 처분은 15일 이내에 이루어지고, 부피 3만 제곱미터 이상의 토속 채취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단, 지구단위 계획, 성장관리 계획을 수립한 지역에서 하는 개발행위는 심의를 거치지 않습니다. 또한 행정청이 아닌 자가 재복구를 위해 응급조치를 한 경우 1개월 이내 허가권자에게 사후 신고하면 됩니다. 허가권자는 개발행위 허가의 신청 내용이 기준에 맞는 경우 개발행위 허가를 할 수 있는데, 토지의 형질 변경의 기준을 보면 보존녹지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인 경우에는 5,0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주거지역, 상업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은 10,0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공업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인 경우 30,0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입니다. 이것도 암기해야 하는데, 우선 10,000제곱미터 미만은 5,000과 3만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 전부 다입니다. 그래서 암기 방법은 3시 15분에 농공리에서 나 좀 보자, 이렇게 외우면 헛갈리지 않습니다. 이번엔 개발행위 허가의 제한입니다.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는 개발행위 허가를 일정 기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도 시험에 자주 나오는데, 제한 대상 및 제한 기간을 간략히 정리하면 녹지 지역이나 계획관리 지역으로서 수목, 조수류 등 집단 서식, 우량농지 등 보존할 필요가 있는 지역, 개발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 문화재 등이 크게 오염되거나 손실될 우려가 있는 지역은 심의를 거쳐서 3년간, 도시군 기본계획이나 도시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그 도시군 기본계획이나 도시군 관리계획이 결정될 경우
용도지역, 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변경이 예상되고 그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이 크게 달라지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이곳들은 3년에 심의 거치지 않고 1회에 한해서 2년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최대 5년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건 높게가 3년 길은 우량수염 환수하고 기관지기는 5년간 한다.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계속해서 성장관리계획구역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정권자는 난개발 방지 등을 위해 녹지, 관리, 농림, 자연환경보존지역 중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지정 대상 구역은 무질서한 개발이 진행되고 있거나 예상되는 지역, 향후 시가지화가 예상되는 지역,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토지 이용에 대한 행위 제한이 완화되는 지역,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입니다. 성장관리구역 지정 대상은 농록관자, 무시가 관행이다 로 외우면 됩니다. 농록관자, 무시관행. 다음은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포함시켜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 전에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할 때 포함시켜야 하는 사항을 동시에 알아두면 좋을 것 같은데, 지구단위 계획에 의무적으로 포함시켜야 하는 사항을 먼저 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건축물의 용도 제한, 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의 최고 한도 또는 최저 한도, 이걸 먼저 외워둬야 하는데 이건 용건이 용기를 높이 산다로 외워두시고, 계속해서 성장관리계획에 포함시켜야 하는 사항은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사항, 건축물의 용도 제한, 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 건축물의 배치, 형태, 색채 및 높이, 환경관리 및 경관계획, 그 밖에 난개발의 방지와 체계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보시면 상당 부분 지구단위 계획과 겹칩니다. 따라서 지구단위 계획을 외우면 성장관리계획 수립 내용도 쉽게 외워집니다. 이건 환관, 배형체는 용건이 용기를 높이 샀다 로 외우면 됩니다. 다음은 성장관리계획 구역에서 성장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폐율과 용적률이 완화 적용될 수 있습니다. 완화 내용은 계획관리지역,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125% 이하,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녹지지역, 건폐율 30% 이하입니다. 이것도 헛갈리지 않게 외워야 하는데 외우는 방법은 건호와 용일 2랑 계획을 세웠다, 산림녹지에 건삼 심기로, 이렇게 외워보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특, 광, 특시, 특도, 시 군수는 5년마다 관할 구역 내에 수립된 성장관리계획에 대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합니다. 빈출 지문을 보면서 마무리하면요. 30회 재해 복구 또는 재난 수습을 위한 응급조치를 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특광, 특시, 특도, 시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맞습니다. 31회 계획관리지역에서 경관계획을 포함한 성장관리 방안을 수립한 경우에는 50%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건폐율을 정할 수 있다. 건호랑 용1, 2랑 계획을 세웠다. 산림녹지에 건삼 심기로 니까 계획관리지역은 건폐율 50, 용적률 125. 따라서 맞는 지문입니다. 32회 문제를 보면 이런 문제는 보너스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장관리계획구역이 지정되는 지역은 농록관자 무시관행이니까 바로 아닌 지역은 주거지역입니다. 이번 영상에선 개발행위 허가와 성장관리계획에 대한 주요 암기사항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여러분의 공부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까칠한 양반이었습니다.